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주상전화, 주식상담 전화 오늘도 힘차게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영의정 아나운서 권재은, 김재영입니다. 네, 저희 주식상담 전화 여러분들의 매일매일 종목 고민 신문고가 되어드리고 있는데요. 아래 나가고 있는 다양한 채널 통해서 함께 하실 수 있고요. 또 유튜브 채널도 저희가 활짝 열어놓고 있습니다. 유튜브에서 매일경제TV 쳐서 들어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시장이 연일 빠져서 내 종목 걱정되시는 분들 참 많으실 것 같습니다. 네. 내 종목 팔아야 하나 말아야 하나 고민되시는 분들 주저하지 마시고 지금 바로 이쪽으로 연락 주시면 됩니다. 전화번호 02-2000-4919번, 02-2000-4919번으로 지금 바로 연락 주시면 되고요. 네, 나는 전화보다 문자가 편하다 하시는 분들은 문자번호 샵 2034로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 보내주시면 저희가 잠시 뒤에 시원한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네, 여러분들의 전화와 문자, 유튜브 채팅창까지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그럼 주상전화 하루마켓으로 본격적으로 출발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투자 아이디어 또 투자 인사이트 얻어가실 수 있는 하루 마켓 시간인데요. 마감 상황부터 먼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장 분위기도 그다지 좋지 못했습니다. 오늘 미증시 훈풍으로 인해서 장 초반에는 상승 출발하는 듯 했으나 장 막판으로 갈수록 상승폭을 잃었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도세에 코스피 지수는 2,560선이 붕괴됐고요. 0.6% 하락세 보여줬습니다. 코스닥 지수 역시나 900포인트를 회복하지 못했습니다. 오늘 883.89포인트에 마감했고요. 0.83% 하락세를 보여줬습니다. 증시가 연일 하락세 보여주고 있는데 투자자 예탁금도 계속해서 빠지고 있습니다. 4개월 만에 58조 원을 밑돌았다는 소식인데요. 불과 7월 27일에는 58조 원을 기록했는데 이 9조 원 빠진 9월 15일에는 49조 원을 기록했습니다. 그만큼 투심도 차갑게 얼어붙고 거래대금도 차갑게 얼어붙은 모습인데요. 오늘 마감 상황 증시 지도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만큼 오늘 하락 종목 개수도 정말 많았습니다. 양대지수 상승 종목은 300여 개에 불과했고요. 코스피 하락 종목은 580개, 코스닥 하락 종목은 무려 1,100개가 넘는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2차전지, 반도체, 로봇 관련주들 할 것 없이 일제히 밀려나는 모습 보여줬는데요. 이렇게 파란불 켠 종목들이 대체로 많았습니다. 삼성전자가 오늘 0.57% 하락하면서 7만 원 선도 깨지는 모습 보여줬고요. 어제 강했었던 포스코 그룹주들도 오늘 일제히 조정받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포스코 퓨처엠이 3%대 하락, 포스코 홀딩스도 1.66% 하락세를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오늘 보험주들 역시 강했고요. 오늘 원전 관련해서 호재가 나왔었죠. 두산 에너빌리티 5% 넘게 상승했고요. 원전 관련주들은 강세 흐름 보여줬습니다. 그럼 오늘 시장 특징적이었던 종목들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강했었던 종목들이 꽤 있었는데요. 네오리진 게임주로 오늘 강한 상승 탄력 받았고요. 롯데 손해보험은 2거래 연속 강한 상승 탄력 받고 있습니다. SK가스 같은 경우에는 증권사에서 긍정적인 레포트가 나오면서 오늘 시장에서 강한 움직임 보여줬고요. 하락한 종목들도 참 많았는데요. 두산 같은 경우에 그동안 강하게 상승했는데 그 상승 부분을 반납하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같은 게임주 내에서도 하락하는 종목도 있었습니다. 위에도 오늘 큰 폭으로 하락하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그럼 종가 상황 자세하게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오리진이 오늘 6% 넘게 상승했고요. 롯데 손해보험은 어제 상한가 기록한 데 이어서 오늘도 가격 제한선까지 오르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SK가스는 9% 넘게 상승하면서 14만 7,400원에 마감했고요. 두산과 위메이드가 오늘 큰 폭의 하락세를 연출했습니다. 9% 넘게 하락하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특징주까지 체크해봤고요. 섹터별 움직임은 김세영 아나운서가 전해드립니다. 네, 오랜만에 또 5G 관련주가 올라왔습니다. 이 5G 이후로는 이제 6G 조기 투자에 대한 분석이 나온 건데요. 이제는 내년 말쯤에 이 6G 투자에 진입할 예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증권가에서는 이제부터라도 이 5G 관련주들에 대한 비중을 크게 늘릴 필요가 있다라고 조언을 하고 있는데요. 오늘 에이스테크, KMW 같은 관련주들이 또 급등했습니다. 어떻게 마감됐는지 종가도 체크해 보도록 할게요. 오늘 에이스테크와 KMW가 상한가를 견조하게 지켜내면서 마감이 됐습니다. 그리고 신규 상장주인 센서뷰 최근에 바닥권에서 올라오고 있는데 오늘 또 두 자릿수 급등을 보여줬습니다. 11% 넘게 오르면서 6,460원에 마감이 됐고요. 오일솔루션과 머큐리도 오늘장 좋은 흐름 보여주는 하루였습니다. 다음 섹터도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할게요. 오늘 원전주도 정말 오랜만에 테마를 형성했습니다. 이 웨스팅하우스와 한수원의 소송이 그동안 원전주의 발목을 잡았었는데 이 미국의 법원에서 결국 한수원의 손을 들어줬다라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한수원이 승소를 하게 된 거죠.
저점에서 오랜만에 올라왔던 종목들이 눈에 띄었는데요. 우리기술과 BHI 등이 올라와 있습니다. 마감가도 한번 확인해 볼까요? 우리기술 같은 경우에는 저점에서 올라왔는데 상승폭을 좀 많이 줄였습니다. 윗꼬리를 달면서 15%대 급등 마감을 지었고요. BHI도 약간 줄이면서 11% 상승, 한신기계와 한전기술 같은 경우에는 음봉 전환하면서 마감됐습니다. 나란히 3%에서 4%대 상승으로 마감을 지었습니다. 이제 마지막 이슈도 들여다보도록 할게요. 세 번째로는 핵 융합 에너지라는 테마가 올라왔습니다. 국내에서 처음으로 중입자 치료를 받은 전립선 암 환자가 치료 결과가 긍정적으로 나왔다고 합니다. 어떤 종목들이 관련주로 올라왔나 봤더니 모비스, 일진파워 등 원전주랑 조금 묶이는 종목들도 올라와 있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도 눈에 띄고 있죠. 어떤 흐름 보였을지 종가 상황도 확인해 볼게요. 네, 오늘 모비스가 상한가를 유지하면서 마감했습니다. 상한가 기록하면서 3,500원에 마감이 됐고요. 비츠로 테크 정도가 18% 넘는 강세를 유지했고 일진파워, 다원시스 같은 나머지 종목들은 상승폭을 많이 줄이면서 오늘장 마무리를 잘 지었습니다. 네, 이렇게가 오늘장 세 가지 이슈였고요. 그렇다면은 시간 외 이슈에서는 어떤 종목들이 올라오고 있는지 탑5 종목들도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어저께 시간의 특징주로 5G 관련주 짚어봤었는데 오늘 시장에서 또 5G 관련주들이 강했잖아요. 네. 네, 그만큼 시간의 등락률 상위 종목에 있는 종목들 참 중요할 것 같은데요. 게임주도 올라와 있네요. 네, 그러니까요. 액토제 소프트, 넥슨 게임즈가 시간의 상승률 상위 종목에 올라와 있는 모습입니다. 네, 그리고 KMW가 오늘 또 상한가 기록했었던 네. 종목인데 엔텔스도 어제 상한가를 기록하고 오늘도 추가적으로 급등이 나왔잖아요. 그런데 시간 외에서는 지금 3%에서 4%대 하락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이유가 뭔지는 저희가 잠시 뒤에 한번 짚어보도록 하죠. 네, 또 최근에 알테오젠 정말 핫한 종목인데 맞아요. 매각 이슈 있습니다. 알테오젠도 시간의 거래에서는 지금 현재 하락세 보여주고 있다는 점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러한 특징주와 함께 저희가 잠시 뒤에 전문가들의 의견도 꼼꼼히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네, 그럼 여러분들 종목 고민 해결하러 지금 바로 출발하겠습니다. 네, 매수냐 매도냐 그것이 참 문제인 것 같습니다. 오늘 시장이 빠져서 지금이라도 내 종목 정리해야 하나 궁금하신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요. 네. 아래 나가고 있는 전화번호로 연락 주시면 되고요. 또 문자도 있습니다. 샵 2034로 고민되시는 종목 보내주시면 저희가 잠시 뒤에 또 시원한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여러분들의 종목 고민 해결사가 되어주실 네 분 먼저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좌회정에는 최진욱 팀장, 이지은 본부장 모셔봤고요. 네, 우의정에는 조선일 매니저 그리고 신일섭 소장 모셔봤습니다. 네 분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분과 함께 또 시간 외 이슈 그리고 내일장 전망도 한번 해보도록 할까요? 네, 그럼 먼저 좀 시장 이슈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이 참 빠져도 너무 많이 빠지고 있는 것 같아요. 계속 밀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모두 청약을 준비하시는 건지 아니면 뭐 FMC에 대한 불안감이 있는 건지 네. 참 궁금한데 도대체 이 시장 언제까지 빠질지 궁금한 것 같아요. 최진욱 팀장님, 요즘 시장 좀 어떻게 보세요? 사실 지금 시장에서는 일단 2차전지 ETF 상장 이후에 시장 색깔이 좀 굉장히 좀 많이 변했다는 게 일단 큰 포인트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네. 상황이고 사실 지금 시장에서 뭐 외국인들의 기관들이 어떻게 보면 좀 선물 놀이 시장이라고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어느 정도 좀 현물에 대한 매수 심리가 좀 가담이 되기보다는 반대로 좀 선물 쪽에 대한 매수 심리가 좀 더 들어와 있는 부분들이고 결국엔 지금 기다리고 있는 이슈들이 굉장히 좀 많죠. 뭐 유가라는 이슈들도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고 FOMC 관련 이슈들, 반도체 관련 이슈들이 꾸준하게 좀 나와주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사실 이번에 뭐 금리 동결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것은 사실이죠.
시작이지만 지금 JP 모건이나 뭐 골드만삭스의 좀 금리 전망이 또 엇갈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엔 금리 불확실성에 대한 좀 매수 심리가 조금 더 약해진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만큼 좀 고객 예탁금이 지금 증가를 큰 폭으로 좀 해주지 못하는 부분들도 좀 하나의 포인트라고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결국 이제 이 이슈들 자체가 더욱더 커지는 악재라는 이슈보다는 오히려 지금 해당 이슈에서 좀 끝날 마무리가 될 가능성이 좀 크다고 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지금 악재 부분들이 플러스 알파가 돼서 악재가 더 나온다기보다는 오히려 좀 되풀이되는 악재들이 계속적으로 좀 연속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좀 크다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 일단 자세한 거는 이제 목요일 새벽 시간 지난 이후로 FOMC의 좀 결정 방향성을 좀 보고 나서 그 이후에 좀 매수세가 확실하게 좀 붙어주는지를 좀 봐야 됩니다. 네. 그 전까지는 일단은 지금과 같은 좀 관망 장세가 좀 이어질 가능성이 좀 크다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 또 이제 명절을 또 앞두고 있는 상황이죠. 그러다 보니까 또 이제 양도세 관련 이슈들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명절을 앞두면서 예탁금을 지금 또 확보를 하고 있는 그런 좀 시즌이라고 좀 볼 수가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또 이제 8월, 7월과는 좀 다르게 시장 색깔이 조금 더 거래 유동성이 좀 큰 폭으로 증가를 해주지 못하는 시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좀 단주 매매로 어느 정도 프로그램 매도세로 나와주는 종목들도 특정 어떠한 좀 불확실성 이슈 때문에 나와준다기보다는 네. 좀 시장 여파가 좀 크다라는 관점으로 좀 말씀을 해드리겠습니다. 네, 2차전지 인버스 ETF가 나온 이후로 시장 색깔이 완전히 바뀌었다라고 맞아요.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래도 네. 최근에 이제 변동성이 심한 시장은 계속될 거다라는 이런 전망까지 해주셨습니다. 네, 그렇다면 시간외에서 지금 움직이고 있는 종목들에 대한 의견도 네. 한번 들어볼게요. 오늘 또 5G 관련주가 정말 핫했잖아요. 맞아요. KMW가 상한가를 기록하기도 했는데 시간 외에서는 지금 3%, 4%대 약간은 좀 밀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이유가 뭘지 이지은 본부장님께 한번 여쭤보도록 할게요. 사실 5G 넘어갈 때 종목들이 좀 시세가 많이 나왔었잖아요. 이번에도 많이 나왔는데 시간 외에서 하락하고 있다는 점이 좀 눈에 띕니다. 그러니까요. 어떨까요, 본부장님? 일단은 지금 6G 레디 조기 투자에 대한 이런 관심도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확대가 됐고 또 시기적으로 봤을 때 미국의 인프라 투자법까지 같이 맞물려 있기 때문에 지금 이 5G, 6G 관련주들에게 굉장히 호재가 여러 가지 들어오는 것은 사실인 것 같은데요. 일단 지금 시장이 전반적으로 좀 불안 요소가 있고 아직까지는 투자자들의 심리가 5G나 6G 쪽에서 개선되고는 있지만 시장 전체적인 그림에서는 개선세가 나오고 있지 않기 때문에 지금 바닥권에서 거래량이 실리면서 좀 강한 탄력이 나오고 있긴 하지만 이거를 통해서 이제 완전히 우상향의 추세가 나와서 예전의 주가로 다시 돌아갈 거라고 생각하기에는 아직은 좀 이르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관련주들을 좋게 보시는 분들은 중장기적인 안목으로 가지고 보시면 저는 충분히 앞으로도 좋은 호재성 이슈들은 계속 줄줄이 나올 수 있다고는 생각을 하지만 단기적으로 지금 당장 이 종목들을 통해서 진짜 빠른 매매가 아닌 이상은 조금 완전 단타로만 해서 보신다고 하면 그것보다는 저는 오히려 중장기적인 관점으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은 바이든 정책에 뭐 25만 개 5G 기지국 구축 소식이라든지 또 거기에 맞춰서 에이스 테크놀로지의 5G 안테나 기지국 생산이 또 시작이 된다라는 이슈 그리고 뭐 새롭게 또 편입되는 종목들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나쁘진 않지만 지금 시장이라든지 그리고 매물이 좀 많은 상태이기 때문에 중장기적인 관점으로 보시는 게 더 좋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중장기적으로 좀 보는 게 괜찮겠다라는 의견을 말씀해 주셨네요. 네. 참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예진 아빠님께서 네. 에이스테크 마이너스 80%가 넘었다라고 이렇게 댓글 남겨주고 계시는데 저희한테 상담을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예. 네, 5G 가지고 계신 분들 우리 본부장님 말씀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마지막 이슈 바로 알테오젠입니다. 지금 시간의 거래에서 네. 하락률 상위 종목에 올라와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더라고요. 네. 예, 최근에 매각 이슈가 좀 전해지면서 계속해서 조금 차트가 우상향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 그러니까요. 오늘 시간 외에서는 또 갑자기 밀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이 부분은 조선희 매니저님께 한번 여쭤보도록 할게요. 매니저님, 그동안의 상승분이 너무 컸었던 걸까요? 차익 실현 매물일까요? 아니면은 이 시간에 걸해서 하락하는 모습 어떻게 평가를 해봐야 될까요? 저는 상당히 이제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에 제가 한 10년 동안 보고 있는 종목인데 원래 2014년도에 여러분 잘 아시겠습니다만 트렌드가 창투사들이 투자했던 종목들이 대박을 냈던 때가 있었는데 알테오젠이 여러분 잘 아시는 대성창투가 투자를 해서 2018년도에
대박을 내고 나왔던 종목인데 엑시트를 하고 난 다음에 오히려 그 이후에 60배 가까이 더 갔죠. 앞에서 2014년도에는 주가가 올라갈 때는 이제 기대감으로 갔고 그 이후에 60배까지 올라갈 때는 정말 기술력을 인정받고 그리고 지금 현재는 여러 가지 이슈들이 부각되고 있는데 우선 알테오젠을 보시면은 2, 4분기 때 매출이 대단합니다. 지난 요새 한 3, 4년 정도의 매출을 보시면 2020년도에 424억을 매출을 올렸는데 올해 2, 4분기 때 425억을 올렸기 때문에 충분히 한 1,000억 정도 이상 매출을 올릴 것 같고요. 중요한 거는 알테오젠의 박순재 대표가 지금 현재 우리나라 나이로 지금 70세 되셨습니다. 1대 주주부터 5대 주주까지 전체 한 3%, 9% 정도 전체 비율을 갖고 있는데 중요한 거는 머크 관련 이슈가 지금 부각이 되고 있는데요. 머크가 이전에 ADC 관련해서는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큰 파급력이 있죠. 왜냐하면 ADC에서 머크가 매출을 1년에 한 20조 이상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항암약 쪽에서는요. 그래서 원래는 이전에 3월 달에 시젠을 인수하려고 그랬죠. 그래서 작년부터 1년 넘게 시젠에 관련 이슈가 부각이 되면서 그때 3월 달에 시가총액이 1조 원이 조금 넘었었는데 그때 머크가 35조 원을 배팅을 했었는데 깜짝 놀랄 일이 화이자가 55조를 배팅하면서 그 CJ를 인수를 해갔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머크가 상당히 이제 발등에 불이 떨어진 게 사실 알테오젠이 지금 하고 있는 ADC 특히 이제 SC 제형 같은 경우는 여러분 잘 아시겠습니다만 정맥 주사를 만든 거에서 피하 지방층 주사로 만든 건데 굉장히 전 세계적으로 딱 2개의 회사만 알테오젠하고 이제 경쟁사 딱 2개만 이 기술을 갖고 있는데 굉장히 중요한 거는 알테오젠의 경제사 같은 경우는 독점 계약을 하고 있지만 알테오젠 같은 경우는 독점 계약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알테오젠 같은 경우에 앞으로 지금 머크부터 시작을 해서 한 3개 내지 5개 정도의 회사들이 계속 계약을 이제 마일스톤이라는 거는 매출의 일정 부분 퍼센티지로 이제 로열티를 지불하는 건데 이게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1대 주주가 지금 나이가 70세가 되셨는데 자녀분들에게 증여나 이런 이슈가 없어요. 만약에 그렇게 됐다면은 매각 이슈가 안 나왔을 텐데 시장에서도 매각설이 계속 나오고 있는 거는 연세가 70세 되셨음에도 불구하고 자제분들에게 지금 지분을 넘기지 않고 있다는 거. 그리고 머크 관련해서 머크 같은 경우에도 지금 ADC 관련해서 특히 이제 SC 제형 관련해 가지고 기술력이 있는 회사들을 인수를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알테오젠이 지금 갖고 있는 걸 마일스톤으로 계산을 하면 한 1년에 한 20조 정도 매출을 올리기 때문에 5% 정도만 로열티를 받으면 1년에 1조입니다. 1조 원씩 계속해서 들어올 건데 제가 보기에는 가능성도 알테오젠에 대한 인수 가능성도 있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지금 시간의 거래에서는 너무 단기적으로 급등을 했기 때문에 단기 차익을 노리고 매도를 하는 분도 계시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아직 끝나지 않은 이슈다. 그리고 관련해서 지금 며칠 전이죠. 지난주에 이제 알테오젠의 대주주가 그 컨퍼런스에서 인터뷰를 하면서 얘기를 했었는데 이게 보안 사항이기 때문에 여러분 잘 아시겠습니다만 계약을 체결해도 엠바고가 있기 때문에 기한 날짜까지 발표를 할 수 없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간이 조금 길어지고 있는데 아마 제가 보기에 우리가 생각지도 못했던 왜냐하면 기관과 외국인이 지금 보면은 한 2주 넘게 계속해서 매수를 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모르는 뭔가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제가 이건 제 생각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뭐 하는 얘기가 아니고요. 그래서 아마도 매각 관련 이슈도 부각이 되고 있기 때문에 분명 마일스톤보다는 이전에 시젠 같은 경우에는 한 55조, 1조짜리가 55조 됐는데 머크 같은 경우는 아마 100조가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100조가 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는데 아마 이 매각설은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관련 내용들을 여러분 보시면서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